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권책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총 24번의 강의를 기획하고 있으며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5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이산화탄소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이걸 이제 지난해 개정되기 전에는 청정소화약제였죠. 청정소화약제. 약제가 청정하지 않은 약제니까 이제 용어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설비의 작동 원리나 이런 부분에서 소화약제의 이런 약제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설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배관이나 소화약제, 헤드라든지 이런 것만 틀릴 뿐이고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계 소화설비를 공통적으로 설비를 이해하시면은 소화약제의 내용만 틀릴 뿐이고 소화약제의 계산이라든지 헤더 또는 배관의 계산 이런 내용만 틀릴 뿐이고 작동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큰 타이틀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소화약제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할로겐 화합 및 불활성기체는 청정소화약제의 이름을 이제 변경한 내용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설비는 소화약제 저장 용기 밸브를 그러니까 소화약제의 이 밸브만 열어주면 소화약제가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자체의 전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용기 밸브만 열어주면 그 배관 헤드로 소화약제가 나가는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소화약제 용기 밸브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기동용 가스 압력으로 여느냐 또는 전기를 이용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나 이런 이제 용기 밸브를 여느냐 또는 기계식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금 이건 이제 할로겐 소화약제가 들어있지만 여기에 설비는 다 동일하면서 CO2나 또는 불활성기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활성기체로서 불활성가스죠. CO2 가스는 이 불활성이 아니라 불연성가스입니다. 불연성가스인 CO2 가스를 화재 현장에 뿌려서 이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요. 질식 냉각 작용인데 이 이산화탄소 화재 현장에 이제 소화약제가 뿌려지면은 소화를 하고 나서 이제 오손, 더럽힘이나 부식, 썩어서 문드러짐, 손상할 줄 우려갖고 불을 끈 후에는 흔적이 별로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화 원리는 공기 중의 산소 함유량 21%이지만 이 CO2를 이제 공기 속에
방사를 하면 15% 이하 정도가 되면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타고 있는 물질이 이제 질식으로 꺼지기 시작합니다.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퍼센트가 다 틀립니다. 이 CO2 수화설비는 주작용은 질식작용입니다.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이 화재가 이제 꺼지게 하는 것이고, 보조적인 작용은 냉각작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액체의 특성은 소화액체 용기에 많은 소화액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 용기 밸브에서 나갈 때는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CO2 가스는 31도씨 이하에서 압축을 하면은 액체가 됩니다. 이걸 임계온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 액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화설비를 이제 저장 용기에 고압으로 저장하느냐 저압으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식이 고압 저장 방식과 저압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CO2의 특성은 상온에서 한 20도 수위 정도에서는 6MPa, 약 60kg의 아주 높은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CO2 가스를 액체 상태로 고압 용기에 저장하는 방식인데, 저장 용기 고압식 충전면 1.5 이상 1.9 이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CO2 가스의 특성은 상온에서 이제 그 6MPa 60kg의 아주 높은 압력이 발생하는 게 이제 아주 단점입니다. 그래서 고압의 용기에, 일반 용기가 아니고 고압의 저장 용기에 저장해야 되는 문제점이죠. 그럼 고압의 저장 용기에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압 저장 방식은 그 저장 용기에 이제 자동 냉동기를 설치하여 한 마이너스 18도 이하, 더 떨어뜨리면 압력이 더 낮아지겠지요. 마이너스 18도 정도로 온도가 낮아지면은 한 2.1MPa, 21kg 정도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60kg에서. 이런 압력으로 액화탄산가스를 저압 저장 용기에 저장을 합니다. 충전비는 고압과 다르게 1.1 이상 1.4 이하로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압의 저장 용기가 아니고 일반 저압 저장 용기니까 압력이 발생하면은 저장 용기가 견디지 못하지요. 높은 압력이 발생하면. 그래서 높은 압력이 발생하지 않게 이래 냉동기를 설치해서 언제나 18도씨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이제 단열 장치와 냉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소는 고압 저장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압 저장 방식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장소에 점검을 한다고 다녀왔지만 한국전력의 발전소 몇 군데 이제 저압 저장 방식을 저장하는 장소를 이제 봤고, 그 외에는 저압 저장 방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제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CO2 설비를 저장하는 데는 이 냉동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이제 경비하고 이 설치비를 생각하면은 고압 저장 방식이 적합하고, 이제 대량의 CO2 액체를 약재를 저장하려면은 저압 저장 방식이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이제 모 발전소의 저압 저장 방식, 아주 대규모의 그 소화액제를 저장하는 저압 저장 방식을 책에도 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의식에는 저압 저장 방식은 대부분 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쓰시는 분들이 저압 저장 방식을 볼 기회가 없겠죠. 저는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기저기 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뭐 기존의 외국 서적이나 기존의 일부 이제 1, 2페이지의 내용을, 그것도 개통도를 보면은 좀 맞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이제 카피해서 쓰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국내 서적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방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전역 방식, 국소 방식, 호스릴 방식, 전역 방식은 이게 이제 하나의 방호구역이라면은 이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액제를 뿌려서 질식 냉각을 시킨 것이고, 국소 방식은 일부의 장소, 여기가 이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뿌려서 소화를 하는 방식이죠. 호스릴 방식은 그 호스릴을 당겨서 이제 이동해서 불이 난 현장에서 소화액제를 뿌리는 설비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 장소를 보면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 시행 별표 5에서 소방시설 설치해야 될 장소 중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CO2나 하론을 설치해야 될 장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될 장소 해가지고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설비가 물분무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해당되면은, 이 별표 5에 해당되면은 물분무를 할 것인지 CO2를 할 것인지 하론을 할 것인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설계자가 이산화탄소가 적응을 한다면 이제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죠. 물분무 등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이 장소들입니다. 항공기 자동과 항공기 경납고라든지 주차용 건물 중에 이렇게 800평방미터 이런 장소에 물분무 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분무 소화설비를 할 거냐, 뭐 할론을 할 거냐, CO2를 할 거냐는 설계자가 선택을 해서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CO2 소화액제가 뿌려지고 있는 현장이죠.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를 할 때는 이렇게 안개처럼 자욱히 내려와서 전체가 이제 하얗게 되고 장시간, 단시간이에요. 장시간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람이 만약에 피난을 하지 못했다면 피난을 하지 못하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바로 피난을 못했다면 질식해버리겠죠. 질식의 우려가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헤드로 방사를 할 때 아주 큰 굉음이 발생합니다. 소리가 아주 크게, 이 CO2 설비의 아주 특성입니다. 이게 연기가 이제 빨리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피난이 어렵고 질식의 우려가 있고 큰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대신에 장점은 가격이 아주, 소화액제의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설비가 이제 적응, 설치해도 되는 장소 있고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겠죠. 적응하는 장소는 인화성 액체, 전기시설, 일반 가연물 이런 장소가 있는데, 부적응 장소,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는 방제실, 지하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왜 지금 이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그 이산화탄소 설비가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헤드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헤드 설치 장소면은 이 이산화탄소 설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제실, 제어실 등은 질식의 우려가 있죠. 방사되면은 또 자기 연소성 물질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그 위험물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질식이 되지 않습니다. 질식에서 소화가 되지 않죠. 활성금속 물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등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한 장소는 또 질식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설비가 적응하는 장소를 위험을 시행규칙 별표 17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시설에 적응합니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은 적응 안하죠. 인류 적응 안하고 이류 중에도 인화성 고체는 적응을 합니다. 3류 위험물은 적응하지 않죠. 5류, 6류도 적응하지 않고 4류 위험물은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는 이산화탄소 설비를 해도 되겠죠. 설비의 장단점, 이것도 이제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화액체 저장용기 등 소화액체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합니다. 우리가 실제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장소가 있으면은 1방호구역, 2방호구역, 3방호구역 이 이외의 다른 장소에 소화약재를 저장해 가지고 불을 꺼야 된다는 거죠. 방호구역 안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호구역 이외하고 그 밖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온도도 높으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저장용기 개방 밸브, 그러니까 CO2나 하론, 불활성 기체 모두 시스템은 같다고 했죠. 그러면 소화액체 저장용기 개방 밸브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전기식, 가스 압력식, 기계식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가스 압력식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식은 패키지 설비가 전기식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CO2나 하론처럼 가스계 소화 설비는 아니죠. 기계식과 전기식은 국내에 있는 외국 제품들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계식도 독일 제품을 받고 전기식은 여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공단의 그 설비들은 이제 3, 4년, 4, 50년 전에 설치를 하면서 석유화학공단을 이제 건설하면서 외국의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그 소방시설도 다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외국 설비는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액체의 저장량, CO2 소화액체를 얼마나 저장해야 될 거냐. 전역 방식.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역 방식과 국소 방식. 그러니까 방호구역 전체를 질식시키느냐, 또는 극히 일부의 장소에만 방호구역 중이고 일부의 이 불이 날 우려가 있는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질식시키느냐에 따라서 전역 방식은 전역 방식 중에 가연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등의 표면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소화액체의 양 계산은 1 또는 2 플러스 3입니다. 3은 계곡의 가산량입니다. 1 여기 또는 2를 하는데 1은 어떻게 되느냐면
방호구역의 최적입니다. 면적이 아니고 최적이죠. 가로 세로 높이. 최적에 대해서 1제곱미터의 소액제가 1kg을 계산한다. 만약에 이제 방호구역이 1000세제곱미터인 장소다. 그러면 여기에 0.75를 곱해서 소액제를 계산한다 이거죠. 그리고 계급은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됐으면 가산을 하지 않고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계급 면적 1제곱미터당 5kg을 더 보태서 소액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전에 보신 가연성 액체인 경유를 저장하는 장소 가로 세로 높이인 장소에 전역 방식으로 설치한다면 약재의 양은 얼마냐? 자동 폐쇄에 설치되지 않은 계급부가 있다. 계급부 1 곱하기 1은 1제곱미터죠. 좀 전에 1제곱미터당 5kg을 가산한다 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최적을 구하면은 이랬죠. 가로 세로 높이 450 세제곱미터 450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되죠. 여기 150에서 이상 1450 미만 여기에 해당되니까 1세제곱미터에 0.8을 곱하죠.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최적이 450이고 0.8을 곱해서 360이 나온 것에 계급의 가산량인 5kg 계급의 면적이 1제곱미터고 가산량은 1제곱미터에 5kg을 가산하니까 그렇죠. 360 플러스 5는 365kg이 소액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역 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 합성수지 등의 신부화재 좀 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표면 다제였죠. 신부화재일 때는 1 플러스입니다. 여기도 이제 2는 계급의 가산량이죠. 여기서의 계급의 가산량은 1제곱미터당 10kg입니다. 좀 전에 5kg 했죠. 그리고 여기도 또 이 신부화재 중에도 종류에 따라서 전기실은 1.3을 1세제곱미터 1.3kg을 곱하고 수고 2.0, 고무류 2.7 이렇게 저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은 도서관의 서적 진열실에 전역 방식으로 설치한다면 양은 폐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계급부가 1평방미터다. 그러면 이제 서적의 도서지요. 서고는 1세제곱미터당 2.0을 곱하죠. 그러면 최적은 가로 세로 높이 450이죠. 그리고 좀 전에 2.0을 곱했죠. 2.0을 곱하면 900kg이 필요하고 계급의 가산량은 1평방미터 그러면 이제 10kg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900 곱하기 10은 910kg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국소 방식. 국소 방식은 이제 윗면이 개방된 용기를 저장한 경우 IC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싼 그러니까 이렇게 튀고 나른다는 거죠. 우리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이 1제곱미터에 대해 13kg을 곱하고 고합식은 여기에 1.4를 곱하고 저합식은 1.1을 곱한다. 그렇죠. 이 공식을 이래 한번 보시고 그럼 이제 방호 대성물주의 평이 좀 전에 이제 국소 방식의 얘기입니다. 이제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은
이게 방호 대상물이면 표면적은 1 곱하기 1m죠. 여기 표면적이죠. 1제곱입니다. 방호 공간의 최적은 방호 공간은 이렇습니다. 방호 대상물이 있으면 방호 대상물로부터 사방으로 0.6m 이렇게 이 가상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방호 대상물보다 사면이다 0.6m 더 이제 더 멀어진 더 멀어진 상태에서의 최적을, 그러니까 1.6 곱하기 2점, 여기 이제 2점이죠. 2.2. 이 높이는 이 바닥 밑으로는 0.6을 못 가니까 윗부분만 0.6을 올라가죠. 1 플러스 0.6, 1.6이죠. 그러니까 이 양방향으로는 0.6이 두 개씩 합해지니까 2.2가 되고, 위로는 바닥으로는 이제 0.6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최적입니다. 벽면적의 합계, 이는 이제 국소 방식이니까 벽이 없죠. 이 벽이 없고 그냥 이 가연물만, 방호 대상물만 있는 겁니다. 방호 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방호 공간의 최적을 구하는 것이 이제 빨간 선이었죠. 가상의 공간입니다. 방호 대상물로부터 사방으로 이 사방과 위로도 0.6m를 더 플러스한 공간이죠. 이 공간의 벽면적의 합계는 1.6, 높이는 1.6이고 가로는 이제 2점이죠. 그럼 하나의 벽면입니다. 벽면이 하나, 둘, 셋, 4개죠. 윗부분은 천정이나 벽이 아니니까 사면이죠. 벽면적의 합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은 이 방호 대상물이 1m입니다. 그죠? 1m. 여기도 1m.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상의 수치입니다. 2m면 또 다르게 계산해야 되죠.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은 이 표면적이죠. 1제곱미터. 방호 공간의 최적은, 방호 공간은 이제 이 빨간 이 점선이 공간이죠. 여기서 사방으로 0.6을 또 수직으로도 0.6을 더 올린 이 최적입니다.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는 벽면적은 이거죠. 6m. 이게 이제 벽이 이제 지금 있다고 가정한 거죠. 벽면적은 여기 벽이 있습니다. 여기는 벽이 없는 거고, 벽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이제 면적이죠. 1면적, 2면적, 3면적, 4면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호 공간 벽면적의 합계. 방호 공간의 벽면적의 합계는 이거죠. 빨간 이 공간의 벽면적은 4면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